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또는 중학교 1학년 선행을 준비하는 초등부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강의를 시작할 강병석 러프케이 수학생입니다. 그냥 러프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열심히 강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 부분이요, 중2, 중3, 고1, 고2, 고3 여러분의 6년의 어떤 시작을, 6년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빨리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수학이 너무 재미없어지고 딱딱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월달, 8월달, 9월달, 오늘 6월달이지만 거의 7월달이죠. 6월 말이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총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풀어드리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자꾸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말하는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제 말의 의미를, 선생님의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일단 1강을 시작할 건데요. 1강의 이제 제목이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많은 학생들이 많은 책들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일단 1강의 제목이 소인수분해인데 이 제목은 잠깐 잊어주십시오. 나중에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제목은 지금 잠깐 잊고 다른 개념을 먼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 여러 수학적인 내용들, 기본 지식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강을 1번부터 6번까지의 개념, 6번까지의 어떤 개념으로 테마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1번부터 6번의 개념을 다 가르쳐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번의 개념만 가르치겠습니다. 자, 1번의 개념을 가르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벌써 이 부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에게 짜증을 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목이 말라서 주스 좀만 마실게요. 죄송해요. 잠깐 이제 선생님 정규 수업 시간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지쳐서 주스를 먼저 한 잔 마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괜히 마셨네. 자, 1강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탁. 선생님의 두 가지 부탁. 일본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저와 함께 만약 공부하실 거라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런 이제 교육과정의 수많은 수업들을 들으시겠죠. 그러면 많은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수학이 뭐냐 물어봤을 때 수를 연구하는 학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게 뜰릴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수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 정해 주십시오. 그게 선생님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수량이나 공간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에 대해서나 또 공간에 대해서나 연구하는 학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수학은 수량이나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말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의 수학의 의미를 담아두십시오. 수학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물론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꼰대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던 경험을 통해서 인내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내하는 습관,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게 수학이라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대표적인 배움의 이유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기르기 위한 아주 좋은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는 수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은 나의 인생의 인내, 노력,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학문이다, 배움이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잔소리가 많죠. 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여러분들 공부를 막 잘하지도 못했고, 제가 막 훌륭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 대단한 놈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왜 또 이렇게 또 이제 밑밥 이제 서론을 깔고 있냐면, 적어도 우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 12년이나 동안 우리가 최소 공부하게 될 건데, 적어도 우리가 수학이란 이 단어를 두 번째 부탁. 첫 번째 부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수학의 의미를 여러분만의 수학의 의미를 새겨달라는 거, 수학의 이유를 새겨달라는 거. 두 번째 부탁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수학이라는 학문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건데, 적어도 수학이라는 이 두 글자만큼은 제가 이제 한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수학이라는 이 두 글자만큼은 한자로 적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중2 수업이었다, 중3 수업이었다, 고1 수업이었다, 고2 수업이었다, 고3 수업이었다면 수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적으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중학교 1학년 첫 수업에 한자로 적을 수 있기를 바라느냐? 한자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한글이 좀 위대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학이란 이 한자가 외우기 힘들잖아요. 수학도 이해를 통한 암기인데, 우리가 오늘 첫 수업 때 적어도 이 수학이란 외우기 힘든 두 글자를 외우면서 적어도 앞으로 수학의 어떤 공식들을 부지런히 얻겠다는 어떤 자기와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종종 이제 쉬운 한자들은 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한자를 외우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외우라는 건 없을 거예요. 이 수학 두 글자만큼은 한자를 외워주십시오. 영어 표현을 많이 쓸게요. 영어 표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또 다 배우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수학적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영어 표현은 좀 종종 쓰겠습니다. 어쨌든 수학이란 이 두 글자만큼은 한자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으니까, 외우기 싫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그 두 글자를 적어도 우리가 이 외우기 싫은, 쓰기 힘든 그 두 글자만이라도 한자로 적어볼 수 있다면 앞으로 수학을 외워야 될 공식들을 우리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 두 글자를 외웠다면 그래도 수학은 몰라도 왠지 우리에게 무언가 마음속에 남진 않을까 해서 제 수업을 만약에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라면,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면 하실 필요 없고요. 중학교 1학년이나 만약 초등학생이라면 수학이란 두 글자만큼은 우리가 적고 앞으로 6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수학이란 한자, 학자야 우리가 배울 학자니까 이제 크게 여러분들 이제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요즘 세상이 좋아서 포털 사이트에 수학 치면 적는 방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완벽히 못 적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숫자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서 어렵게 메모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런 이제 겁니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글자 수학만 오늘 적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배움을 시작할 때 어떤 스스로의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수업 너무나 재미없고 딱딱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시작에 앞서서 우리들이 스스로 맹세하자 이거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대로 적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이렇게 이제 요 두 글자를 외울 때처럼 이제 수학을 공식들을 외워 나가자 이겁니다. 이제 셈숫자인데요. 세마다 배울 학자인데 배울 학자. 셈하는 것을 더하고 빼기 곱하기 더하기 이런 어떤 계산하는 것을 배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나 공간의 어떤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사설을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1번인데요. 1강의 1번. 제목이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말. 수학은 언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일단 말을 가리킬 건데요. 이제 제곱이라는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제곱이라는 말. 제곱은요, 같은 것을 곱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곱하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곱. 같은 것을 곱하다.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2. 같은 것을 곱했습니다. 3 곱하기 3. 같은 것을 곱했습니다. 6 곱하기 6. 같은 것을 곱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곱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배우는 이 1학년 1학기의 긴 개념의 강의 시간 속에서 제곱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같은 것을 곱하다는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을 곱하다. 자, 거듭이란 말은 뭘까?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반복하다. 그러면 거듭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하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항상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어렵다. 그런데 중학교 때 너희들이 말로 이야기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우리가 도전하고 수학과 싸워나가면서 수학을 배워나가면서 힘들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재밌는 게임, 재밌는 배움이 될 수 있지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은 정말 짜증나는 학문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 제곱이란 말을 했을 때 제곱 같은 것을 곱하며 거듭 반복하다니까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함을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하다. 제가 1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천천히 강의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늘 수업이 좀 마음이 편하네요. 평소에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거듭제곱이라는 용어를 가르쳤죠. 두 개만 더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밑과 지수란 이제 용어를 가르칠 겁니다. 용어. 자, 이 밑이나 이제 지수라는 이제 이 용어의 정의를 가르칠 건데요. 뜻을 사용하는 이 언어의 뜻을 가르칠 건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면요. 이건 2를 3번 곱한 겁니다. 그랬을 때 수학자들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한 거니까 이게 8 이렇게 계산해서 적는 게 아니고요. 2를 3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해서 81이라고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3을 4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표현을 해줬을 때 야이는 숫자가 지금 2개 있죠. 숫자가 2개 있죠. 이 아래에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 지수란 말, 수학의 이제 많은 용어들은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가 이제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동음이어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이제 동음이어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동음이어 내가 어떤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좀 어려우니까 뺄게요. 이제 이 한자란 말에 이제 긴 말을 취약하기 한자가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를 쓰곤 하죠. 자, 지수라는 뜻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우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나침판. 무슨 말이냐면 지수라는 말은요 가르치는 쓰고 있습니다. 지표가 되는 수라는 뜻인데 지표, 지침이 되는 수.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가르치고 있는 수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수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미쳤나 봐요, 선생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야이는 이를 몇 번 곱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3을 몇 번 넣는지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이는 밑에서 밑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밑이라는 것은 거듭 제곱에서 원래는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입니다.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 2가 3번 곱했죠.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2가 곱해졌죠. 그래서 밑은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를 이제 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적어서 야이를 및, 야이를 지수라고만 죄송합니다. 야이를 지수, 야이를 밋이라고만 얘기해도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 해보겠다 한다면 지금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 이렇게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 여기를 바로 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몇 번 곱해졌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 참 국어가 안 되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바로 지수입니다. 가르치고 있다. 몇 번 곱해졌는지 거듭 제곱에서 밋이 몇 번 곱해졌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지수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강의 1번 거듭 제곱 거듭이 뭡니까? 제곱이 뭡니까? 제곱 같은 것을 곱하답니다. 거듭은 뭡니까? 반복합니다. 거듭 제곱은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고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할 때 그것을 계속 길게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을 100번 곱할 거면 3 곱하기 3을 100번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거듭 제곱을 간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인 밋과 지수가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그랬을 때 3의 백승이라고 하면 야인 지수, 야인은 밋인데 이 밋은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입니다. 거듭 제곱에서 무슨 수가 곱해졌죠? 3이 곱해지는 거죠. 3이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밋을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 이렇게. 자,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4, 5분이 잘려가지고요. 죄송하고요. 이제 그냥 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수학은 언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한 질문이 잘려버려가지고요. 다시 촬영하기 좀 그렇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야 돼서. 자, 이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자, 오늘 배운 이제 거듭 제곱 및 지수를 용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소인수 분해하는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는 아직 알 필요가 없다. 거듭 제곱은 뭐다? 거듭 제곱. 제곱은 뭐?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듭은 뭐다? 반복하다입니다. 거듭 제곱은 뭐다?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하다.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을 반복함에 따라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생겼다? 새로운 용어를 이제 우리가 정의해 줄 필요가 있었다. 만들어줘서 정의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밋과 지수란 말을 만들었다. 밋은 거듭 제곱에서 곱해진 수나 문자를 얘기합니다.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 수가 몇 번 곱해졌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는 밋이 몇 번 곱해졌는지, 밋이 곱해진 이제 개수를 얘기합니다. 밋이 5번 곱해졌는지, 밋이 10번 곱해졌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틀려도 좋으니까 거듭 제곱과 밋 지수가 무엇인지 제발 얘기해놓고 수업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자를 적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란 말을 한자로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 지수, 이 밋은 영어로 하실 줄 몰라도 이 지수가 지수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데요. 이 넘버는 수죠. 인덱스는 이제 가르치다입니다. 집게손가락 가르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수란 말을 할 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인덱스 넘버 INDEX 넘버 이렇게 표현해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너무 수학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지수 가르칠 때 인덱스 넘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수업 분위기를 조금 활기차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저와 함께 천천히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면서 노력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중고등부 수업 준비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과 천천히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이렇게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빨리 해서 죄송해요. 자, 선생님 지금 다른 용어가 좀 생겨서.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자, 화이팅!